책 읽어주는 우진입니다. 크고 작은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숱하게 만나는 절망의 순간들 앞에서 공감하고 위로를 전해받으며 그리곤 말합니다. 당신 안에는 실패를 털고 일어날 힘이 있다고.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달려가자고. 우리들 자신에게 보내는 공감과 위로, 셀프 힐링으로 또다시 힘을 내보자고 전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지은이 김나위, 펴낸 곳 다연. 나만 제자리야. 여전히 그 자리일 뿐이라고. 늘 시간에 쫓기듯 치열하게 살았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뭐 하나 대단하게 이루어 놓은 것 없고 딱히 제대로 잘해 놓은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생활이 충분하게 풍족해진 것도 아니다. 문득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허둥지둥 쫓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아무리 애를 써도 현실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허둥거릴수록, 꿈틀거릴수록 한 발짝 나아가기는커녕 진흙 속으로 더 깊이 빨려드는 것 같다. 이렇듯 나만 늘 제자리라는 생각이 들면 좀처럼 기분을 추스르기가 어렵다. 남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승진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말이다. 제 자리를 벗어나 본 적 없는 나만 문제가 많은 걸까?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단번에 얻는 것은 뒤탈이 생기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원망,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바꿀 수 없다는 팔자, 돈도 권력도 없는 자기 현실에 대한 좌절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확실히 좋은 방법이 아니지 싶다. 또한 자포자기하는 것도, 작은 일에 실망하는 것도, 타인과의 비교로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도, 절망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앞세워 아무런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 살아가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감한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많다. 그 위기가 너무 숨막혀서 고민하고 절망하며 팔자 타령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기는 결국 지나간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스쳐간 많은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지난날의 수억과 아픔이 만들어진다. 누구나 그렇다. 혹독하고 고된 시간을 견뎌냈기에 그 이후의 시간은 그때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아무 일도 겪지 못했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기만 했다면 여유를 느낀다는 건 꿈조차 꿀 수 없을 터이다. 누구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상처 없이 나이를 먹을 수 없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이러한 원리들은 살아가는데 지극히 당연하지만 막상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번에 얻어지는 것은 뒤탈이 함께 온다. 쉽게 얻은 명예와 성공, 단숨에 맺어진 사랑, 급작스레 친해진 인간관계, 준비 없는 스포트라이트 등은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볼 때 좋지 않은 점이 더 많다. 아이가 태어나면 걷는 것부터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더디더라도 앉는 법, 서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한 뒤에야 걷는 법, 뛰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내 인생만 꼬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멀리 보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겠다.
나약한 마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상황이나 사건,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므로 시련을 극복할 강화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 언제쯤 내가 잘 될지, 몇 살쯤 꼬인 인생이 풀리고 잘 나갈지 모르니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라 믿고 살아야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다. 물론 쉽게 얻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쉽게 이루었다 하여 무조건 허접한 것이라고 폄하할 필요도 없다. 단지 너무 쉽게 얻은 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는 간절하게 원해서 얻은 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다를 뿐이니까. 인생이 아름다운 까닭은 자기만의 꽃피는 시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인생을 담아내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게 좋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잘 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속 편히 살 수 있다. 내가 남이 될 수 없고 남이 내가 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 저마다 주어진 인생 항로에 스스로 만족하고 멋지게 항해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 포르투갈의 영화감독 마뉴엘 드 올리베이라는 젊은 시절 영화를 한 편 만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차기작을 만들지 못하다가 63세가 되어서야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 이후 영화들에 대한 세계적 찬사를 받으며 그는 전업 감독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73세였다. 에르하르트 다항식으로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 유젠 에르하르트 역시 22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대에 이르러 수학 공부를 했으며 60세에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스는 40세 때 첫 소설을 냈고 영국의 패션 데모 비비안 웨스트우드 역시 41세 때 첫 패션쇼를 열었다.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을 벗어버리고 자신한테 집중하여 멋진 항해를 과감히 펼친 그들에게 존경심과 선망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만 제자리라고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점도 있다. 여전히 내가 제자리인 것은 내 인생 절정에 꼽히는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므로 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최소한 뒤처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얻는 순간이 오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서 뒤탈이 날 일도 걱정할 거리도 없다는 사실이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된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별거 아닌 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쾌한 감정을 물리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커져간다. 불행이라고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원치 않았던 사건, 사고를 마주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아가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갑작스러운 불행을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보편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치명적인 불행이나 사건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들을 거울 삼아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담담히 견뎌내는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극복 과정을 극복하면 스스로의 나약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단단하게 연마할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인의 사연, 책을 통해서 배우는 간접적인 교훈들을 통해 힘을 얻는 것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다. 이때 자신의 현실과 상황, 효용성에 맞는 것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에게만 일어났을 것 같은 일들을 타인의 삶에서도 발견하는 순간 나만 불행할 것이라는 단단한 확신이 눈 녹듯 사라진다. 서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얻고 공감을 주고받는 것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억울한 마음이 당신도 그런 일을 겪었군요.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당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로 변화한다.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행의 크기가 엄청나게 비대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겪었고 힘들지만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사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나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행과 불행 사이를 넘나든다고. 그러니 좋은 일에 유난 떨 필요도 없고 슬픈 일에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내가 유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것도 스스로의 평정심을 찾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경청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일상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운수 나쁜 일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한 번의 사건은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의 충격을 완화해준다. 처음에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들고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잊히고 고통도 찾아든다. 그 다음 사건을 겪을 때에는 과거에 겪은 일을 기억하며 자신이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는다. 당황하며 허둥거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법을 찾아낸다. 역경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주변과 세상 일에 대해 알아갈수록 행운이든 불행이든 나에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지혜가 생긴다. 또한 지금의 불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바닥을 치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 밑도 끝도 없다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현실에서 증명되곤 한다. 지금 힘들다 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위로 같지 않은 말을 위안 삼으며 살다 보니 불행이 바닥을 찍고 나자 생각지 못했던 행운도 만나게 된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위태롭기만 하다고, 나에게만 불행이 닥쳐오는 것 같다고 하는 따위의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당장 멀리 보기 힘들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선인들의 말을 믿어보자. 먼 훗날 저주 같았던 내 삶이 선택받은 행복의 삶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내 볼을 꼬집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어른을 위한 일기장.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치지 않아야 멀리 갈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일상이 어김없이 반복되어야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다. 성장통이든 아니든 자신에게 다가오는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어차피 그 과제를 해야만 한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딴지그룹 총수 김여준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성장통이며 인생에서 정면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30대 성장통, 묻고 답하다의 저자 다사카 히로시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심플하게 요약했는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즉 성장했을 때라고 말했다. 성장이란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것이고 성장이라는 씨앗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관심이라는 햇살과 인내라는 양분이 필요하고 가능성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겨내려는 자기 의지와 더불어 그 통증을 헤아리고
격려하는 주변의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의 성장은 개인의 노력과 외부 환경이 함께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통을 무조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입었다면 치유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무시하기엔 성장통의 통증이 만만치 않다. 아픔과 통증을 방치한 채 일만 죽어라 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처와 아픔은 방치될수록 나의 열정과 의욕을 좀먹는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토닥이는 게 필요하다. 좋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물론 초등학교 이후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적어보지 않아서 낯설고 새삼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야말로 감정과 생각에 솔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기를 통해 묻어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개인이 정당하게 노력했을 때 한 발 한 발 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이룰 수 없고 그들만의 세상에 들러리만 설 뿐이라면 대체 누가 통증을 감수하면서 성장하려 할 것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의지력이 약해라고 한탄만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 성장통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을 구름판이라 불러도 좋다. 구름판은 멀리뛰기나 뜀틀 운동 등을 할 때 뛰기 직전에 발을 구르는 판으로 더 높이 뛰어넘는 데 필요한 도약판이다. 그냥 뛰었을 때에는 높이뛰기가 잘 안 되지만 구름판을 제대로 밟고 뛰면 웬만한 높이는 넘을 수 있다. 뛰어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높이까지도 넘게 만든다. 그러니 성장통은 구름판인 것이다. 고지를 향해 돌진하는 군인에게는 목숨을 지켜주는 총이고 야구 선수에게는 홈런을 가능케 하는 야구 방망이이고 작가에게는 걸작을 만들어내기 전에 습작 같은 것이다. 구름판을 밟고 뛴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은 만날 수 있다. 마술사의 구름판은 아니지만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사람들이 이 구름판을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상황이 속히 오면 좋겠다. 나이 들면서 지키고 싶은 것. 나이보다 젊게 산다는 말, 참 멋있게 나이 들어 간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바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엄마가 마치 30대 초반처럼 보인다. 그녀는 피부 관리 때문에 우유로만 세수를 한다고 한다. 60대 남성이 헬스보이가 되어 근육질 몸매를 과시한다. 20대에게 잘 어울리는 힙합 청바지도 거뜬히 소화해낸다. 동갑보다 20살은 어리게 보인다. 누가 봐도 생기 있고 활기차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젊어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고 이런 양상이 대중화되다 보니 젊어 보이게 하는 시술이 판을 친다. 얼굴에 보톡스, 필러, 주름 제거 수술, 성형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메이크업을 받은 분장 시술로 주름을 감추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살을 뺀다. 수많은 사람이 동안을 만들려고 야단 법석이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사사 사이즈의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열광하는 건 비단 외모에 국한된 판단이 아니다. 노화는 추한 게 아니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여유와 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열광한다. 꼿꼿하고 팍팍한 사고가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가짐이 느껴질 때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닌 동심이다.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원장은 남자는 나이 들면서 30대 후반 이상의 여자가 풍기는 우아함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했다. 기자 겸 방송인 류인경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동안보다 동심의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게 되는 사람은 가슴 따뜻한 동심을 가진 인물이다. 동심이란 무엇인가? 아이의 순수함이고 색칠하지 않은 본래 마음이고 인간의 본연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저 아름답고 신비한 것 투성이다. 작고 사소한 곳에서도 행복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는데 부딪히고 사람에 치이면서 이런 동심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계산과 이기심이 자리 잡는다. 작은 것에 감사한 마음보다 불만이 먼저 생기고 낯선 친절에 괜한 의심이 생긴다. 해맑게 웃는 횟수는 점점 사라지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인상파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변해버린다. 당연하다지만 참 슬픈 일이다. 30이 되기도 전에 동심을 잃어버린 것, 40이 되기 전에 동심과 관계없이 사는 것, 50이 되기 전에 동심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나이 들음에 따라 희미해지는 동심을 붙잡고 가꾼다면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상부터 다르다. 푸근하고 넉넉하면서도 맑은 인상에는 누구라도 매력을 느낀다. 늦은 나이에 동심을 부활한다고 삶이 바뀔까? 당연히 바뀐다. 그래서 동심을 강조하는 거다. 현실에 떠밀려 살아가느라 실속을 챙기느라 까맣게 잊은 것뿐이다. 사실 동심은 우리 마음속에 숨쉬고 있다. 동심을 찾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계산기를 버리는 것이다. 뭐 하나 득될 게 있을까 계산만 하고 사는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계산기가 놓인 그 자리는 처음부터 동심의 자리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화되는 얼굴에 지혜와 연륜을 더한 것이 참된 고품격 이미지 아닐까. 이런 품격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으며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멋진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사건 하나에 휘말려도 인생길이 운경세제처럼 험난해지는 게 순식간인데 좋지 않은 일들을 피하면서 나를 품격 있게 만든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나이 들수록 거울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자.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운지, 혹은 못난 모습인지를 살펴보자. 혹 메마르고 거친 모습을 가졌다면 곱게 가꾸어 보자. 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도 충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족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남성들의 설문조사도 있다만 남성과 여성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을 텐데 방송사는 남성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1위 외모, 몸매가 타고난 여자, 2위 남편 복 많은 여자, 3위 돈이 많은 여자, 4위 건강한 여자, 5위 출세한 여자, 6위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7위 나이 먹어도 젊어 보이는 여자, 8위 시댁 친정이 부자인 여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선처럼 힘들다.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보잘것 없어 보인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한숨으로 터진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뭐 하나 흡족한 것이 없다.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가져도 너무 가진 사람들만 보인다. 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나에 비해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산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많은 걸 가진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디 나뿐일까?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이런 불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데 나이도 제법 찼는데 불평과 불만만 키우며 볼상사납게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 스스로를 위해 무엇인가라도 찾아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우연찮게 어느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여보, 가방 하나 사지 그래요. 지금 들고 있는 가방도 너무 오래되었잖아. 오늘 마음 먹고 나왔으니 하나 삽시다.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도 충분해요. 새로 사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 삽시다. 내가 사줄게. 정말 괜찮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도 충분해요. 내 것 말고 당신 옷 한 벌 사는 게 어때요? 평범한 부부의 대화였지만 귀에 쏙 들어왔다. 단지 인사치레가 아닌 충분한 만족감과 여유가 느껴지는 여성의 말 때문이었다. 두 사람 다 검소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특히 아내의 얼굴은 참 고왔다. 젊은 여성처럼 싱싱한 아름다움은 아니었지만 세월에 맞게 주름이 살짝 지고 부드러운 인상이 참 아름다웠다. 내가 관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심성 없이는 도저히 만들어지지 못할 고운 얼굴이었다. 그날 그녀의 지금도 충분해요 라는 말이 종일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여자라면 더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보톡스나 성형도 하고 명품 가방도 원한다. 더 예쁜 옷으로 자신을 가꾸고 싶어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행위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면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많은 이가 깨어진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갖고 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를 채우느라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선뜻 좋아 보이는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도 충분해요. 라고 말하던 여인의 얼굴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의 모습은 충분히 넘치게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떤 고가의 가방도 그녀가 가진 우아함을 대신해주지 못할 것이다. 나이 들수록 조금 더 현명해지고 싶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불행 속에서 허덕이고 싶지 않고 하루하루 이유도 없이 불만만 키우며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저렇게 처음 보는 여인의 얼굴 속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고 싶었다. 모처럼 건강한 욕망에 사로잡힌 하루였다. 그곳에서 늙어갈 수 있다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진실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자신이 선택한 곳이라면 불만족도 줄고 후회도 덜하게 된다. 자신이 선택했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더 강건히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세상에서 참 부러운 사람이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선택을 굳건하게 믿고 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정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많이 가졌다고, 권력 좀 쓸 수 있다고, 큰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스스로가 선택한 곳에서 자리를 찾고 늙어가는 사람이 참 부럽다. 아직도 어린 자녀들에게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교수 되라, 공무원 되라고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것은 되돌리기에 치명적인 실수임을 말하고 싶다.
적성과 재능, 꿈과 비전도 없이 부모님 때문에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간호학과에 다니고 사업을 시작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많은 후회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한풀이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결정하고 결혼 상대자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인생이다. 아직은 어리지만 자녀들에게도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살고 싶은 인생이 있지 않을까. 자신이 원하는 무지갯빛 삶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니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중 산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처음부터 산중에서 산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 직장 은퇴 후 산중으로 들어간 사람, 몸이 아파 치유 때문에 산을 선택한 사람, 도시 삶에 찌들어 제2의 인생을 산에서 시작한 사람 등 다양하다. 그들은 사업가, 직장인, 프로그래머, 작가, 공무원, 화가, 회사원 등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생활인이었다. 도시의 생활 기준 잣대로 본다면 산속에서의 생활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편의시설도 부족해 만족스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행복이 묻어난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하나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처럼 부자로 보인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고 그 안에서 진실한 자신을 만나고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말하기 때문이다. 누적된 피로를 물리쳐가며 야근과 잔업을 일삼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부러움만 한가득이다. 더 가지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지금 가진 것도 너무 많다고 하는 산속 사람들의 말은 며칠씩 곱씹어도 참 좋다. 마음 하나만 바꿔도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눈높이를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온통 불만투성이로 변할지 모른다. 각자가 추구하는 삶과 길이 있고 각자가 느끼는 행복의 근원이 다르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듯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 부족한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야말로 지상 낙원이지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럽게 삽니다.